안녕하십니까. 논리와 비판에서 언어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황쌤입니다. 7급 피세 모의평가 해설 강의 언어논리 2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번. 다음 글의 기억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운영 규정과 조례 중 무엇도 위반하지 않고 갑이 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만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기억만 잠깐 살펴보면 운영 규정과 조례가 뭔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또는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야만 갑이 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만으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선택지에 나온 그 개념을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과 조례 제8조 제3항으로 신청일은 출산일 기준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출산일이 나왔습니다. 신청일이 나왔고요. 선택지 2번, 실제로 거주하고 실제로 체류하고, 네, 나왔네요. 거주와 체류가 나왔습니다. 선택지 3번, 운영규정 제21조 제2항에서의 본인 부담금을 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으로 개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던 본인 부담금 액수를 30만 원 이하로 확정해서 나온 개정이죠. 선택지 4번,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의 출산일을 모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개정한다. 네, 출산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출산 예정일까지 포함해서 개정한다는 것이죠. 선택지 5번,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1년을 6개월로 개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그 조례와 규정이 나와 있고 그 앞에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사례부터 먼저 보시죠. 갑은 2020년 7월 2일이 출산 예정일이었는데 실제 출산은 같은 해 6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구에 있는 건강관리센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갑은 2020년 1월 1일에 구에 주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한 것은 6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6개월 전후가 되겠네요. 갑의 신청을 검토한 구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건강관리센터 운영 규정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앞서 기억에서 본 것처럼 조례 또는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서 갑이 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만으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라는 내용이 바로 사례 내용입니다. 그럼 조례와 운영 규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시죠. 제8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규정입니다. 구청장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그리고 또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구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산모에게, 그러니까 내국인 산모와 외국인 산모를 구분해서 그 두 유형의 사람에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죠. 하지만 여기서 갑은 내국인 산모이기 때문에 외국인 산모에 대한 내용은 뭐 깊게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운영규정 제21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규정을 보시면 제1항에서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국인 산모와 외국인 산모로 나누어서 그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내국인 산모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조례의 경우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운영 규정에서는 출산일만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한정했습니다. 네, 이러한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래 외국인 산모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시죠. 그리고 다시 조례 제8조 제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이용금의 기준에 따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수급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은 30만 원 이내로 한정된다는 것이죠. 운영 규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수급자에게 본인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그 산정은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고 했어요. 즉 3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운영 규정 제21조 제2항과 조례 제8조 제2항은 동일한 내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가 적절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운영규정 제21조 제3항과 조례 제8조 제3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죠. 신청일은 출산일 기준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여기서 신청일은 우리가 사례나 조례 규정을 살펴봤을 때 뭐 굳이 검토할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신설 규정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지 1번은 적절한 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고요. 네, 선택지 2번.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에 실제로 거주하고 실제로 체류하고를 삭제한다 라고 했는데 앞서 우리가 조례에서 거주하고와 체류하고는 내국인 산모와 외국인 산모에 대한 기준사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산모는 여기서 논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2번도 여기서 적절한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선택지 3번. 운영규정 제21조 제2항의 본인 부담금을 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으로 개정한다 라고 했는데 제21조 제2항에서 본인 부담금은 조례 기준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조례 제8조 제2항에서 30만 원 한도라고 명백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굳이 30만 원 이하라고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택지 3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네, 선택지 4번.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의 출산일을 모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개정한다. 앞서 보았듯이 조례 제8조 제1항에서는 출산일 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를 지원 대상으로 했고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예정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한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사례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갑의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하면 1월 1일에 주민등록을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실제로 6개월 동안 거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거주한 산모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출산 예정일은 7월 2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이 넘죠. 그래서 출산 예정일까지 포함을 시켜야 갑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선택지 4번은 해당 규정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개정한다면 갑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이 옳은 선지가 되겠고요. 선택지 5번. 선택지 5번은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1년인데 여기서 1년은 외국인 산모에 관한 내용이고요. 출산일 기준도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체류한 외국인 산모가 서비스 대상이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외국인 산모는 우리가 논의할 실익이 없죠. 그래서 선택지 5번도 적절한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의평가 24번은 선택지 4번이 정답임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으로 모의평가 24번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